24시간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 혹시 당신 놓친 뉴스가 있었나요? 속 속의 진주 같은 뉴스만 쏙쏙 골라 대신 전해드립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뉴튜브. 나팔 부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정말 어떻게 다들 한 주간 뭐 잘 보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쐬고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막 비도 막 내렸다가 또 그쳤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기수 씨 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표정 안 좋으세요? 아,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그 반에서 그 스포츠 스타 인기 투표를 했어요. 1위가 손흥민이었고 2위가 저더라고요. 예? 아니 선배님이 왜 2위예요? 골프 선수들한테 아빠는 골프 선수가 아니야. 아빠는 개그맨이야. 그래도 손흥민한테 저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도 이게 아이고. 손흥민 다음이면 최고지. 그쵸. 최고죠.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선배님이 이렇게 또 아드님의 투표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그 이런 투표를 하는 연애 서바이벌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안일했죠. 뭐 나 정도 외모에, 나 정도 애교에, 그리고 뭐 나 정도 스펙이면 여기서 인기 폭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놓고 예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첫 만남에 그 얼굴 인상에서 빵표를 받은 거예요. 아이고. 누가 나오길래 그렇게 반표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좀 쟁쟁하긴 했어요. 소유 씨, 그리고 스테파니 씨, 그리고 키썸 씨, 그리고 저였어요. 야, 제작진이 이거 의도하고 섭외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뭐죠? 최종 결과? 소유 씨에게 모두 가던 그분, 완전 푹 빠져있던 분이 저한테로 바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요? 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승리하고 끝났습니다. 소유 씨를 누른 여자. 요거 기사화하라고. 내가 더 매력 있어. 맞아. 대단하다. 야, 자 이렇게 그 인기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유튜브가 도착한 한국에는 또 어떠한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사전투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그 이상이겠죠. 자, 유튜브 랭킹쇼 이번에 도착한 주제는요. 세계의 선거 풍경 베스트 5입니다. 선거 베스트. 선거. 저도 이제 그 한국에서 이 선거 지나는 거 보면서 가끔 와 대단하다고 그렇게 느낄 때 많았어요. 특히 코로나 속에서 치러진 게 선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진짜 이 반역을 너무 잘하면서 뭐 물론 일단 그 드라이브스루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빨리빨리 그렇게 검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거할 때 민인창값까지 챙기게. 맞아요. 진짜 아이디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저번 21대 총선 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맞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철저한 방역 의식 그리고 또 이 철저한 관리 속에서 너무나 잘 진행이 됐고 2000년대 들어서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 비닐장갑 사장님은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그 누군가는 또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줬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누군가에게 행복이 될 수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없는 나라는 거의 없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유튜브 랭킹쇼 세계 선거 풍경 베스트 5. 5위는요. 아이디어 반짝.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동네에서 맛있기로 소문난 기사식당.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날 방문한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택시까지 타고 오셨는데? 그러게요. 뭐 행사가 있나? 이곳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투표 때문. 안으로 들어서니 영락없는 투표소의 모습입니다. 보통 투표소라고 하면 공공기관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에는 미용실, 미술 갤러리, 태권도장, 웨딩홀, 심지어 목욕탕 지하까지 이색 장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미술 갤러리는 뭐 그림도 보고 투표도 하고 일석이조네. 그러네요. 저런 장소들이 오히려 좀 친근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목욕탕 투표 진짜 똑똑하네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이색 투표소의 모습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미국 대선 투표일,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장례식장.
엄숙한 분위기의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역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투표소는 수영장에 설치되어 투표를 하러 가다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물에 빠져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풍차 투표는 물론 드라이브스루 투표까지 진행됐는데요. 오, 좋네요. 이거 투표하고 바로 여행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풍차 투표도 관광지니까 구경하는 겸 가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렇죠. 아이디어가 야 좋네요. 투표소는 보통 접근성을 고려해 주민센터나 학교 강당과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데요. 하지만 투표소 설치에 대한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색다른 민간시설에 마련되기도 합니다. 선정 조건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접근성을 위해 1층을 선정하고 병영, 종교시설은 피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투표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함이 아닌가 싶네요. 오, 야. 드라이브 스루도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디어 괜찮은데. 진짜 몰랐네요. 그냥 뭐 이렇게 주민센터라던가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만 투표를 했지 이렇게 뭐 관광지라던가 이런 민간시설 이용하는 건 또 처음 봐서 야, 혹시 여러분도 뭐 투표소가 여기에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곳 있나요? 저는 우리 집이요. 오, 괜찮네요. 나 일어나자마자 투표할 수 있잖아. 저도 사실은 여기 한국에서 좀 특이한 장소에서 투표하고 있어요. 특이한 장소 그런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저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네. 대사관에 가서 투표하는 거예요. 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해외 거주 중인 이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저기 투표할 수가 있어서 대사관에 가서 투표하거나 아니면 대사관에서 편지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우편 투표하는 거예요. 부재자 우편으로? 투표.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직접 투표를 하러 가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우편 투표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투표용지가 모든 유권자의 집으로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무조건 다 보내는 거구나. 그쵸. 나와서 할 사람 나와서 하고. 그리고 한국에도 거소투표 제도라고 자가격리 중이거나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고하고 우편으로 투표를 하고 비슷한 제도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진짜 이렇게 투표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또 선거와 관련된 어떤 얘기가 등장할지 네. 궁금합니다. 뉴트블랭킹쇼 세계의 선거 풍경 베스트 5 4위는요. 기상천외 특별한 선거 규칙. 선거날이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투표 인증 사진 보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인증 사진도 필요 없이 손가락 하나로 투표 인증이 가능하다는 사실. 투표하고 잉크를 묻히는 건가? 인도에서는 투표를 한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야 하는 선거 규칙이 있는데요. 손가락에 바른 후 약 30초만 지나면 완전히 마르고 질산 성분으로 인해서 피부에 2, 3일 정도 남아있어 중복 투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네, 맞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제도로 인해 신원 등록이 잘 이루어져 있지만 인구가 약 14억에 달하는 인도는 누락된 인구만 약 2,800만 명. 일렉션 잉크라고 불리는 이 잉크는 신원 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기 위해 196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야, 인도 사람들은 투표하러 갈 때 손 잘 씻고 가야겠네요. 오해 안 받으려면. 그쵸. 당연히 손 잘 씻으시겠죠. 이게 손으로 밥도 드시잖아요. 현재 인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투표를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은 다양한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일에 이것을 사다가 잘못 걸리면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금지하는 이것은 바로 술! 터키에서는 선거 기간 공공장소에서 술을 판매, 구매, 제공, 섭취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 때문에 투표 시간대에 모든 카페테리아와 오락 장소는 문을 닫아야 하고 결혼식도 올릴 수 없는데요. 위반하면 최대 6개월 징역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야, 애주가들은 조금 괴롭긴 하겠네요. 그래도 하루 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괜히 하루 먹었다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저기 형을 참고 오면은 너무 속상하지. 너무 속상하지. 선거 금주령은 터키뿐 아니라 필리핀, 브라질에서는 최대 이틀. 페루는 선거 이틀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총 3일 동안 금주령이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시민들이 선거 금주령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 페루에서는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무리가 경찰서로 몰려가 난동을 피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투표 당일 술이 아닌 이것이 금지되었는데요. 바로 결투. 아니 결투를 금지해? 뭐 영화도 아니고? 대박이다. 뭘 그래요? 과거 대선에 낙선한 부통령 애런 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전직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결투를 신청했고 1804년 7월 11일 치러진 이 결투에서 해밀턴은 즉사. 미국 현직 부통령이 전직 재무장관을 결투로 숨지게 만든 황당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사건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야, 국민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51개 주 각자의 선거 규칙이 있는 만큼 더욱 특이한 규칙도 많은 미국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출마 금지, 또 2분 안에 투표를 끝내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이 끌어낼 수 있는 규칙도 있는데요.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생겨난 독특한 규칙들,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진짜 신기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해요. 앞으로 무슨 일 있을 때 나 지지하지 않으면 결투 신청합니다. 조심 지지해야 되겠네. 예. 변기. 수 붙여요. 죄송합니다. 결투 신청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변기 수. 네. 거의 나라마다 이제 투표 인증하는 거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I voted 나는 투표했다 이렇게 스티커를 주잖아요. 스티커. 근데 신기한 거 요즘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고 스티커 받고 그 스티커를 어느 묘비에다가 붙이더라고요. 묘비예요? 수잔 앤선이라고 네. 19세기 살았던 그런 여자분이신데 네. 그분이 여성 잠정권 얻어낸 거의 산진인 인물이세요. 의미가 있네. 의미가 있죠. 그래서 특히 요즘은 아무래도 사실 사람들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랬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스티커 받고 묘비에다가 붙이는데 스티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묘비 위에다가 아예 이렇게 플라스틱 그런 커버 같은 거 씌워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혹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투표율이. 투표율 높아봐야 뭐 얼마나 높겠어. 어디예요?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는요 90% 이상 투표율을 쭉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결이 있어요. 저게 가능해? 왜 그러냐면 예. 투표가 의무 투표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들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무 투표제고요. 투표를 참여하지 않으면 $20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근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 보시면 신기한데 저도 한국에 와서 선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선거 운동할 때 여기서 선거송도 있고 거리 유세도 많이 하고 이탈리아는 그거 다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그래요? 불법이에요. 그 지정된 장소에서 자기 포스터만 붙일 수가 있고 홍보 포스터만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라디오나 방송에 나갈 수가 있는데 모든 후보들은 똑같은 시간에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한 2주 동안인가 뭐 시간 줘가지고 노래 엄청나게 들리잖아요. 네. 알베르토 미더가 이현웅 100번 이현웅 170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색 선거 풍경이 또 등장을 할까요? 유튜브 랭킹쇼 세계의 선거 풍경 베스트 5 바로 3위입니다. 뽑아만 달라 각양각색 대환장 공약. 수많은 후보들 사이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매력적인 방법, 공약. 차별을 위해 다소 황당하고 또 신선한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도 많습니다. 포스터가 무슨 일본 액션 영화 포스터 같아요. 저게 화려하다. 선거 포스터예요? 와. 자신을 슈퍼 크레이지 군으로 칭하며 직업은 가수지만 원래는 폭주족이라고 밝힌 니시모토 마코토 후보는 일본 최대 유흥가 가부키초를 배경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공약은 풍속 영업법을 완화해 클럽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복주족 출신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이 진짜 독특하네요. 눈에 띄긴 하네요. 이 후보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코스프레한 사진으로 포스터를 내건 고토 데루키 후보는 입석 비행기 도입 할인, 일부 다처제 합법화, 미용의료 쿠폰 제공, 우주시대 세계 정부 수립 등 다소 황당한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도쿄 도지사에 출마한 독특한 후보들 중 레전드로 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표정 봐. 바로 2007년 무소속으로 출마한 토야마 코이치. 政治改革だとかなんとか改革だとか私はそんなことには一切興味がない 어머머머. 그는 공약이 없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じゃあどうして立候補してんのか。その話は長くなるから掲示板のポスターを見てくれ。 근데 저거 방송 사고 아니에요? 이게 방송에 어떻게 나간 거예요? 정견 방송은 편집하면 선거법 위반이래요. 어.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편집을 못하는구나. 신기하다. 결과는 18,000여 표를 얻어 9위를 기록. 연설이 화제가 되며 각종 플러디를 낳기도 했습니다. 야, 누리꾼들 이런 거 놓치지 않죠. 아 근데 조금 나도 모르게 계속 듣게 되네요. 한편 아이슬란드에서도 공약이 없는 후보가 있었는데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덩달아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던 아이슬란드. 당시 코미디언 연 그나르는 친구들과 함께 아이슬란드 정치를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대화 도중 친구들에게 야, 그렇게 잘나면 네가 정치해봐. 라는 말을 듣자 다음날 바로 최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신청했습니다. 야, 실행에 바로 옮기네요. 아니 근데 이름도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최고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싶었던 코미디언 연 그나르는 말 그대로 최고의 당을 만들겠다며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 지방선거에 도전. 황당한 공약을 내세우며 2010년 창당 6개월 만에 폭발적인 대중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는 한술 더 떠서 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당이 되겠다고 선언. 그러나 시민들은 환호했고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연 그나르는 시장에 올랐습니다. 예? 아, 기존 정치 엄청 질렸나 봐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1년도 못 채운 전임 시장들에 비해 그는 4년간 장수하며 시장 임기를 제대로 완수했습니다. 와. 웃긴다고 진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긴 연 그나르. 유력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었지만 시장 임기가 끝난 뒤 정계를 은퇴하고 현재는 코미디언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야. 저는 그 말에 소문 돋았어요. 웃기다고 진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야. 이거 웃긴 얘기 같은데 네. 그렇게 흔한 얘기예요,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에서 아예 개그맨 대통령까지 있었어요. 대통령. 네, 들어봤죠. 젤리스키 대통령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 진짜? 원래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다가 오! 나중에 진짜 선거 출마해가지고 된 거예요. 아 진짜? 네, 진짜. 그러니까 아예 정치 경험 없이 된 건데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잘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렇게 한번 보고 나니까 네. 약간 저 두 분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가능성이 좀 보여요. 네. 뭔가 우리도 다 이제 당선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네네. 뭐 지금 당장에 뭐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거는 무리일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유튜브 반장 선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잠깐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저도 이 후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진행을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유튜브 선거방송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이 후보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가 라떼당의 변기수 씨, 기호 나 뇌생여당 박소영, 나 기업당 할 거라니까. 기호 다 소스윗당의 알베르트 몬디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기호 가의 우리 라떼당 변기수 씨부터 기조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이장님. 예, 바뀌셨구나 네, 캐릭터가. 반갑습니다. MIT 공대 컴퓨터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현재 여기 양천구 목도리에서 PC방 하고 있는 변기수입니다. 제가 이 선거에 꼭 여러분들 당선이 돼서 이 유튜브 정말 세계로 가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겠습니다. 너 하품하지 마. 너 정말 죽는당. 지금 변기수 씨가 좀 긴장을 하셔서 출신 대학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MIT 아니고 MBTI 대학교 나왔다고 나 그거 검사하면 안 좋게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다음 박소영 후보.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전 뇌생여당의 깜찍한 후보 박소영입니다. 여러분, 저는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후보와는 달리 저는 몸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요. 자, 갑니다. 자라자라자. 목까지 통과, 어깨 통과. 쏙! 야. 짠짠! 저만 할 수 있는 이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박소영 후보를 여러분 뽑아주십시오!
몸으로 보여주신 박소영 씨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호 다 알베르토 몬디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 많고 좀 가끔 거짓말도 하는 그 후보들 좀 지겨우시죠? 저는 일단 한국말이 안 되니까 말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안 되고, 거짓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를 뽑아주시면 이 방송 중에 발음이 어려운 이 영어 단어, 미국 단어 다 뺄 거예요. 다 뺄게요. 그리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모두에게 스태프분들이랑 여러분들에게 에스프레소는 무료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기수 씨.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 끝이요. 네. 네, 박소영 씨.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핑미 뽑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알베르토 몬디 씨. 로세로세 베르테. 어차피 한국말 아닙니다. 서스윗당 알베르토 몬디 뽑아주세요. 2021 유튜브 반장 선거 방송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야, 세 분 진짜 열띠게 또 입후보를 해주셨습니다. 나가야 되겠네요. 지금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반장 선거는 저희 시청자 의견까지 모두 합해서 종합해서 그쵸. 발표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순위 한번 확인해 보죠. 유튜브 랭킹쇼 세계의 선거 풍경 베스트 5 2위는요. 뻔한 선거운동은 가라, 튀어야 한다. 선거철이 되면 볼 수 있는 후보들의 선거운동. 비대면 선거운동부터 불곰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한 유세까지 다양한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지난 6월 멕시코에서는 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장에 느닷없이 상조회사 운구차가 등장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남성들이 차량에서 관을 꺼내는데요. 유세장 근처에 묘지가 있나? 그럼 뭐 돌아가신 분 매장하러 가시는 나 봐요. 잠시 후 관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은 바로 후아레스의 연방 하원 후보로 출마한 카를로스 마요르. 왜? 그는 코로나19와 마약 카르텔 범죄로 사망자가 속출하자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며 관 속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인데요.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두 군데의 선거 유세장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후보가 있었습니다. 201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둔 장루익 멜랑숑 후보는 리옹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면서 동시에 500km 떨어진 파리 생드니에서 열린 집회에도 참석. 그 비결은 홀로그램이었는데요. 이날 리옹에서 열린 유세를 통해 직접 12,000명에게 연설하는 동시에 생드니에서는 6,000명이 가상현실로 그의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와, 머리 좋네요, 이분이. 이게 실제로 전날 마크롱 대통령 연설보다 사람이 많이 왔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홀로그램을 이용한 연설을 한 것은 멜랑숑 후보가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인구 12억 명, 이 중 유권자는 8억 명인 인도. 후보자들이 한반도에 15배 면적을 돌며 유권자들을 일일이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야, 진짜 그렇겠다. 이게 전국을 도는 건 그렇다 치고, 야, 이거 밤새 악수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14년 전국 100여 개 지역에 동시에 송출되는 3D 홀로그램 생중계 기술을 이용해 45일 동안 1,500여 개 지역에서 3,000여 회의 유세를 펼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홀로그램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촉감도 느낄 수 있어 악수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는데요. 특별한 등장 방식부터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선거 방식까지 선거 운동의 모습도 점차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야. 와, 아니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나니까 저도 제 학창 시절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반장을 좀 도맡아 했었고 아무래도 자기 자랑을 하게 아, 되는데 잘난 척하네. 네, 고등학교 때 또 학생회장을 하잖아요. 와 진짜? 이 학교의 학생회장 선배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이현웅 씨의 그 학생회장 선배가 아나운서 장성규 씨. 그러니까 아나운서 출신들이 학생회장이 많이 되는 학교야. 아나운서 맛집 학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반장, 부반장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저 한국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반장 부반장이 없으면 대표는 누가요? 학생들의 대표. 대표 왜 필요해요? 오. 그 우리는- 인사하고 이러는 거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인사는 다 인사하는 거고, 예, 그리고 뭐
그런 필요한 거 있으면 보통 다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 누가 뽑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약간-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릴 때부터 그래도 이런 선거, 투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그거 사실 좋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어차피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1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유튜브 랭킹쇼 세계의 선거 풍경 베스트 5. 1위는요. 문화의 다양성, 세계의 선거 방식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 투표. 공정한 투표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교복 투표의 풍경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앙 아메리카 남부에 있는 코스타리카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무려 3세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 3세 투표요? 3살이란 얘기죠.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는 뭘 알까? 약간 이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요. 진짜 파격적이네요. 이곳에서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어린이까지 투표를 진행. 단, 어린이 투표 결과는 공식 투표 집계에서는 제외됩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그렇지만 실제 선관위의 관리 감독 아래에 투표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방송사, 언론에서는 어린이 투표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어린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집중하는데요. 코스타리카에서는 본 투표에도 이런 특성이 반영되어 투표 안내와 정당별 선거운동 지원, 투표용지 교부와 같은 일을 어른이 아닌 청소년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애들은 가가 아니라 애들은 와라 이거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맞아. 솔직히 제거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면 변생 가잖아요. 아유, 맞아요. 그럼요. 그런가 하면 문맹률이 높은 국가의 선거 방식도 흥미로운데요. 국민의 3분의 1이 문맹인 케냐에서는 지난 2005년 독립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개헌안 투표용지에 바나나와 오렌지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유권자를 고려해 찬성은 바나나, 반대는 오렌지에 기표하도록 한 것인데요. 오, 저거 헷갈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케냐와 비슷한 문맹률을 가진 이집트, 그리고 터키, 아일랜드 등 다수의 나라에서 글씨를 몰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얼굴과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인쇄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는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비용도 좀 많이 들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헷갈리를 절대 없긴 바라야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 아무도 없는데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빈칸에 이름을 직접 정자로 적어내는 투표 방식을 유지. 이름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선거운동에서 자신의 이름이 각인되도록 외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니, 이름이 완전 광고네요. 그러니까요. 세계의 독특한 선거 방식 어떠셨나요? 야, 오, 독특하다. 진짜 다양하네요. 진짜 다양하네요. 근데 혹시 동명이인이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일본 선관위에서는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후보의 나이를 같이 적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름만 써 있다, 나이 같은 게 따로 안 써 있다, 그러면 각 후보자마다 n분의 1씩 나눠 갖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말요? 야. 그럼 막 이런 거 홍보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네. 22달 도영이, 22달 도영이, 도영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야, 아니, 저는 오늘 유튜브 이 내용들 보면서 좀 많은 힌트들을 얻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정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랭킹쇼 세계의 선거 풍경 베스트 5를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재미있는 랭킹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랭킹 쇼쇼쇼.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선호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드디어 잘 맞았어요.
신난다. 매번 바뀌어. 나는 아유. 이 시간 때문에 살잖아. 그러니까 라떼 아저씨. 라떼 아저씨.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럼요. 난 추억을 먹고 살았어. 아니 아까 식사 많이 하시던데요. 간식도 드시고. 입 다물어. 네. 아니 제 주변에서 요즘에 이 유튜브 잘 보고 있다는 네. 인증샷들이 점점 더 많이 오고 있어요. 대박 났네 우리. 근데 이렇게 인증샷 받는 것도 좋은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우리가 이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뉴스 예능 1위로 딱 뭔가 공식 인증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봤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알베르토 고향으로 우리를 포상휴가 보내주지 않을까요? 네, 우리 제작진이 한번 가서 거기서 현지 녹화도 한번 하고. 다녀와야죠. 뭐 열심히 진짜 해서. 괜찮은데? 열심히 해서. 네, 하여튼 사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약속해줘. 아니 세 분은 만약에 어떤 뭐 무언가의 분야에서 1위를 한다 그러면 어떤 1위를 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사실 시청자가 뽑은 가장 변치 않고 오래오래 해먹을 것 같은 개그맨 1위. 저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진짜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진짜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MC가 꿈이었고 국민 MC가 꿈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그냥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도 MC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4명 다 MC잖아. 그럼요. 그렇죠. 나는 야, 이제 이 프로그램만 국민 프로그램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나 국민 MC가 되는 거야. 맞네. 두 마리 토끼 다 잡네. 오래 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알베르토. 저는 최고의 외국인 방송인 해야죠. 아. 아니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뽑는 가장 한국적인 이탈리아인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 1위 뭐 되고 싶어요? 어떤 저요? 걸로? 아 저도 당연히 최고의 아나운서 1위가 되고 싶죠. 맞아요. 아나운서 1위로 아니면 예능 아나운서 1위로? 여기 있으니까 지금은 아나운서로 할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아나운서 언젠간 나갈 놈입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현우 아나운서가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아요. 얘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치, YTN 출신. 이 사람은 이현웅이라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현웅. 요거는 약간 편집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가 뭔데 편집을 마음대로 해. 자,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네. 비결이 바로 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잘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눈치를 채셨겠죠? 자, 오늘 뉴스를 통해서 선거 문화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같이 볼까요? 네. VCR 스타트! 안녕하세요, 어머니. 찍어주면 뭐 해주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지. 어떻게 남편부터 바꿔드릴까? 야, 저런 공약이 있네요. 아, 저거 알아요. 저 후보가 나중에 거짓말을 너무 잘하다가 어떤 상황 뒤에 거짓말을 아예 못하게 돼서 네. 너무 진실만을 공약해가지고 약간 애먹는 그런 영화잖아요. 네, 이렇게 뭐 영화 소재로도 쓰일 만큼 선거는 우리랑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저는 근데 투표할 때 좀 떨려요. 왜? 왜냐면 저의 선택이 우리 이제 나라와 이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약간 큰 일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어깨가 조금 무겁고 진짜 이분은 정말 내가 뽑아서 정말 이게 좋은 일이 될까? 약간 이 설레임 반 그리고 긴장 반에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야, 오늘 또 소영 씨가 좀 두근두근하고 긴장되고 걱정되고 막 이런 일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뭔데? 뭔데 야. 뭐 지금 갑자기 밥차 들어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선거문화 특집답게 네. 우리 뉴벤져스 MC들의 인기 투표가 진행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도 4명도 직접 또 투표를 할 거고요. 와. 그리고 우리 제작진들은 이미 사전 투표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잠깐만 그러면 저희도 직접 투표하면 제가 제 이름 써도 돼요? 뭐 당연하죠. 그건. 진짜요? 네. 이거는 약간 비밀 선거가 아니라 카메라가 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써도 되는데 본인이 본인 이름을 쓰는 거를 방송에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읍수부여. 이거는 읍수부여. 난 그래도 내 이름 쓸 것 같은데. 우리끼리 했던 거였으면 괜찮은데 재밌는데 제작진들이 뽑았다고 하니까 네. 1등을 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골등하면 좀 문제네요. 잠깐만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밥 산 게 이거 김밥을 돌린 부정선거. 게 이유가 제가 이걸 미리 알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쭤볼게요. 아니면 제가 그거를 사퇴하겠습니다. 사퇴할게요. 자, 오늘 결과는 마무리쯤에
끝쪽에 오늘 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선거문화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쇠사슬이 끊어지고 조국이 해방되던 그날, 어찌 우리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감격의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또 겪어야만 했죠. 1948년 5월 10일 우선 남한에서나마 총선거를 실시해서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세계 만방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첫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재헌국회의원 선거인데요. 이날을 기념해서 지정된 날이 바로 지금 5월 10일마다 기념하고 있는 유권자의 날입니다. 그날이 그럼 최초의 선거일이었군요. 네, 이 최초의 민주선거는 20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총선과 같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국민투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볼게요. 제3공화국의 깃털이 될 헌법 개정안의 가보를 묻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투표가 12월 17일 전국 7,117개 투표소에서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투표는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오후 5시에 끝났는데 총 유권자 1,241만 2,798명 중 약 86%인 1,058만 1,998명이 이 역사적인 투표에 참가해서 각자 주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네요. 오히려 예전의 투표율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앞으로 있을 선거에도 계속 이렇게 투표율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요. 뭐 86% 막 이렇게 지금 높게 나타났잖아요. 자, 근데 지금 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지금이랑 비슷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많이 달라진 것들도 있는 것 같죠. 1948년 첫 선거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표 현장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그 변천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 용지를 넣는 저 상자. 바로 투표함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야, 예전에는 저렇게 나무로 만들었었네. 선배님도 거기다 투표하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안 넘어오네. 정말. 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투표함의 소재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눈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날 선거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투표함. 1950년대에는 주로 나무로 만든 투표함이 사용되다가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철제 투표함이 도입되었고 1995년에는 보다 편리한 운반을 위해 골판지 투표함이 사용되는가 하면 1998년에는 플라스틱 투표함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엄청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기표소에 들어가면 놓여있는 그 기표 용구 있죠. 그 모습도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40년대 말과 50년대 초 사람들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기 위해 동그랗고 길쭉한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것이 바로 대나무와 탄피. 초기 선거법에는 기표 용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저 동그라미 표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뭐 대나무를 잘라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탄피, 동그랗잖아요. 그 탄피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전쟁 바로 이후이니까 탄피가 좀 많았겠네요. 그러다가 1985년 처음으로 표준화된 플라스틱 기표 용구가 사용됐다고 하죠. 근데 예전에는 또 이제 투표 용지에다가 도장을 딱 찍으면 시호 표시 났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시호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게 혹시 뭐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시옷이 아니고 한자인데요. 지금은 이제 점복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도장 안에 사람 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영 씨처럼 그거를 사람 인자가 아니고 시옷으로 오해를 해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라는 지적 때문에 1994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각까지 투표와 개표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전국 투 개표소에는 예비 선로와 비상 발전기 등 전력 공급 장치가 3중, 4중으로 설치됐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도 이미 거쳤습니다.
모의 훈련까지 정말 진짜 절저하게 대비하네요. 그럼요. 투표야말로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인데 개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청난 인력이 동원돼서 보안과 안전을 지킨다고 합니다. 소방 당국도 개표가 끝날 때까지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개표소마다 소방차와 구급차를 배치해 방화나 실화 등의 화재와 각종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마쳤고 소방차와 구급차를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일어날 수 있는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투개표소에 대한 경찰의 경비도 강화됐습니다. 가장 높은 비상 단계인 가포 비상령 속에 전국 투개표소와 투표함 회송에 경찰력 6만 7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투표. 근데 소중한 나의 한 표가 무효표 처리가 된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헷갈릴 수 있는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을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두 개 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2개 이상의 도장을 찍은 것. 이 중에 어떤 것이 무효표일까요? 저는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둘 다 무효 아닐까요? 저도 둘 다 무효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뇌생여당의 박소영 씨만 약간 예, 민망해지는 죄송합니다.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소영 씨는 오른쪽 거라고 하면은 저거 누구한테 표 줄 거예요? 저거는 이게 원래 써야 하는 자리가 4번 옆에 저 자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저것만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 관용을 좀 베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착하네요. 아쉽게도 지금 아, 우리나라 착하네. 선거법에서는 일단 둘 다 무효표입니다. 야, 나 맞았어. 역시. 아니 그렇게 막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왜 뿌듯한데? 나 때문에 똑똑해졌네. 자, 유효표가 되려면 정확하게 한 곳 안에다가 딱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쪽이 무효표일까요? 자, 1번은 기표란에 기표를 하고 그 외 여백에 도장을 또 찍은 모습이죠. 보이죠? 자, 그리고 2번 기표란에 살짝 걸쳐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무효표고 어느 쪽이 유효표일까요? 이건 정확히 합니다. 2개 다 문제입니다. 두 개 다 무효표. 자, 그럼 우리 박소영 씨 한번 밀어볼까요? 다 믿어볼까요? 네. 그냥 저는 다르게 얘기하죠. 오른쪽만 무효표. 왼쪽은요? 무효표. 왼쪽은 괜찮습니다. 왜? 같이 가자. 재밌게 다르게 하려고요. 정답은요. 다 틀리셨어요. 둘 다 유효표입니다. 이수유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네. 이 기표란에 조금이라도 접선이 되어서 도장이 찍혀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기표란에 기표를 한 후에 여백에 한 번 더 도장을 찍었더라도 이건 무효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 여백이니까. 네. 다만 이제 여백에 글씨나 기호 등을 쓰면 이게 무효표 처리가 또 된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뭐 기표란에는 어떤 글씨도 쓰면 안 되겠죠. 이거 진짜 잘 알고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저렇게 해서 그냥 이거 잘못됐는 줄 알고 종이 막 투표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 실수했다고.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혹시 투표용지를 접어서 반대쪽에 인주가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유효표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를 접을 때 도장이 묻는 걸 이제 전사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전사 여부를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표용구가 빨리 마르도록 이 인주가 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사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효표 안 되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하고요. 사진 찍어서 올렸다가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선거법 위반이면 막 잡혀가는 거야? 맞아요. 그쵸? 선거철만 되면 투표를 격려하는 의미로 투표 인증샷을 SNS에 많이 올리시잖아요. 인증사진이 열풍이지만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이처럼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빈 투표용지만 촬영한 경우에는 해당 사진을 지우고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표한 뒤 사진을 찍으면 표가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투표용지를 함부로 구기거나 찢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야, 저거 봐봐. 선거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부의하면서 투표 인증샷 올렸다가 그냥 벌금 낸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사진 내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
이빠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괜히 뭐 갑자기 V도 아니고 막 숫자 연상 키고 이러면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이후에 사실 손등에다가 도장 짓는 것도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그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후보를 지칭할 수 있는 뭐 엄지척, 네. 1번 뭐 V 하면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다 불법이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보실게요. 궁금하다. 손등에 빨간 도장을 찍고 투표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권자들. 사상 최고 투표를 보인 사전투표에서 다채로운 인증사진으로 투표 자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번 대선부터는 투표 당일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일반 유권자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싫어하는 후보 벽보 앞에서 팔로 X자를 그린 사진을 올리는 것도 가능한데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건 사진을 올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허위 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은 안 되고 투표 용지나 기표소 내부 촬영, 기표소 반경 100m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이거 진짜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네, 선거 문화도 정말 많이 변했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투표율을 크게 끌어올린 새로운 선거 문화도 있었는데요. 이번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선거일 전 투표, 이른바 사전투표 도입에 따라 재보선 당일인 24일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사전투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전투표 기간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도 선거 당일 촬영이 잡히면 투표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사전투표제가 생겨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날 투표 당일날 바쁜 일이 있으면 못 할 수도 있는 투표를 하니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억하시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총선을 포기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맞아. 이탈리아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인정. 다닥다닥부터 줄을 서고 신분증 확인은 물론 투표용지 배부 때도 맨손으로 전달합니다. 과거 투표장의 풍경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장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먼저 투표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때는 사람과 사람의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열을 재고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장을 찾을 때 신분증은 물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등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투표하러 가실 때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지참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록 모습은 우리가 원래 이제 하던 방식과 조금 달라진 점도 있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덕분에 투표장에서의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최고예요, 최고. 네. 이야,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너무 뿌듯하네요. 여기 우리 참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게. 그렇죠. 자, 이렇게 선거 문화의 변천사를 통해서 그동안 변화해온 투표 현장의 모습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이제 다음 선거일에는 좀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될 것 같고 또 원활하고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얘기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태프들과 우리들의 선택, 뉴벤져스 MC들의 인기 투표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너무 떨려. 꼴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진짜 꼴등만 아니어라. 또 늙은이라고 또 괜히 그럴까 봐. 괜찮아. 뭐 어떻게 되든 뭐 괜찮아. 자신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얘는 돌아갈 구국이 있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내 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다. 갑시다. 어떻게 바로 출동하나요? 저부터. 다들 자기가 뽑는 거 아니에요? 박수요. 저는 저 안 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뽑을 것 같다. 야,
나중에 보면 다 나와, 방송 보면. 방송 보면 다 나와. 여기 카메라. 뭐야 카메라가 있어? 어머 미쳤나. 자 저는 이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높이더라고요. 이분이라고. 자, YTN2의 최첨단 집계 시스템이죠. 수기, 한 손 직접 개표 작업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뉴벤져스 MC들의 인기 투표 집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결과 주세요. 어머 왔어? 떨려. 와 진짜 노란 봉투였어 노란 봉투. 떨려. 자, 이렇게 제가 한 줄 한 줄 한번 내려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후보자로 입후보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연예대상 한 받는 느낌이네요. 이거요. 그렇습니다. 자, 집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유튜브 최고의 MC 투표 결과 YTN 임직원이 뽑은 유튜브 최고의 인기 MC는 바로 최다 득표자 박소영! 야! 이젠 뒤돌아서 자, 총 29표 중에 우리 박소영 씨가 12표. 네, 12표를 받으셔서 당당히 1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에 본인 찍었어요? 예. 자,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저희도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한 가족이 된 것 같고 약간 요즘에 너무 침체된 모습 보여줬었는데 더 밝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만 좀 밝어. 왜요? 너 조금만 줄이래. 지금 약간 낮잖아. 좀 더 올려야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선물. 자, 공개해 주시죠. 어디 있어요? 선물 주세요, 선물. 이거요? 이게 선물이었어요? 티켓. 와, 대박. 난 가림판인 줄 알았네. 대박이다. 자, 야. 박소영 씨께 선사합니다. 뭔지를 알려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봐봐. 이거 이제 이 도장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운 거야. 이거 비싼 거잖아. 아니, 소영 씨, 뭐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백상? 백상? 백상이 뭐야? 백화점 상품권? 죄송한데 앉아서 좀 왜요? 나 서고 싶은데 몸매 잠깐만. 보여주고 싶은데. 너 경박스러워 지금? 자 갑니다. 잠깐 이거 영화관 티켓 아니에요? 잠깐 나 아직 안 봤거든요. 하나 둘 상품은? 셋. 뭐야? 유튜브 회식 쏘기 상품권. 역시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 써야지. 박소영. 뭔데? 박소영. 정말 이런. 자, 그러면 기분 좋게 우리 소영 씨가 쏘는 그 회식 날 기다려 보면서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무슨 투표야 이게?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또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주제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모컨 들고 YTN2 채널을 꼭 눌러주세요. 인기 최고로 많은 소영이 만나러 다음 주에도 꼭 와주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후보자 토론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몸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국 사람들입니다. 반장 선거는 저희 시청자 의견까지 모두 합해서 종합해서 발표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출동하나요? 저부터. 방송 보면 다 나와. 카메라. 뭐야 카메라가 있어? 어머 미쳤나. 자 저는 이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높이더라고요.